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 ETF를 한 종목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QDIV라는 종목인데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담아보았는데,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품의 퍼포먼스를 요약을 해보면 올해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7.8%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다 보니까 연 배당률도 8.5%로 배당금도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체크를 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주로 나스닥 상위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11.9% 비중으로 담겨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9% 그리고 애플이 8.1%로 담겨 있던데 M7 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나스닥 상위 종목이 큰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자라든지 홈디포 같은 배당주들도 약 2%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서 테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전부 테크 종목으로만 채우지는 않았고요. 배당주들도 약간씩 섞어가지고 조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택티컬 커버드콜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비중을 10%로 고정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커버드콜을 적용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을 하는 상품인데요. 배당금을 매달 마지막 거래일 전날에 보유를 하면 마지막 거래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30일에 보유를 했다면 7월 31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8월 배당금은 마지막 거래일은 8월 29일에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마도 한국증권사에서는 9월 1일 월요일에 지급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당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작년 여름에 상장을 했고 9월에 첫 배당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배당금으로는 0.15달러를 지급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배당금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현재까지는 매달 평균 0.2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월 배당을 했는데 평균 배당금으로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연간 2.46달러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배당률이 8.5%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세금 15%는 제외를 하고 받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고 약 2.1달러를 받게 되고 배당률이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는 종목치고는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커버드콜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률이 10% 넘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0.55%가 적용되니까 미국 ETF 중에서는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커버드콜 전략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화면 보시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커버드콜 이 종목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율로 따져보면 약 80% 정도는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오늘은 미국 ETF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미국 ETF 중에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 종목들로 3개를 데리고 와보았고요.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상품은 QQQ였는데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커버드콜이 적용되지 않은 오리지널 상품이다 보니까 두 종목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상위 7종목이 모두 동일한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투자하는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종목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QDIV는 7종목을 약 52%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QQQ는 약 46%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QDIV가 조금 더 빅테크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QQ는 올해 주가가 13.4%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4월에 관세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에 빠르게 만회를 했고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미국장을 보면 역시나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배당률이 0.5% 수준이니까 배당금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수료는 0.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로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QD보가 올해 1월 2일 대비 현재 주가가 약 2달러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았던 배당금은 약 1.3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일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12.6%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같은 로직으로 QQQ를 계산을 해보니까 QQQ는 투자 수익률이 13.9%였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차이가 두 종목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리지널 상품인 QQQ가 약 1% 정도는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 종목은 JPQ였습니다. 나스닥 기반으로 커버드 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JPQ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번에도 종목 구성이 동일하더라고요. 빅테크 7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JPQ는 7종목의 투자 비중이 40%였으니까 QD보보다 약 10% 낮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PQ는 나스닥 종목들을 조금 더 폭넓게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JPQ는 올해 주가가 1% 하락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주가가 크게 빠졌고요. 이후에 서서히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거의 매달 1%에 가까운 분배금을 주는 상품이니까 연 배당률이 11.1%로 오늘 소개를 드리는 QD보보다 배당률은 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0.35%로 QD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JPQ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주가가 약 0.5달러 정도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2.7달러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실제 수익은 2.2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JPQ를 연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약 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 하락을 배당금이 만회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두 종목 수익률 차이가 3배 정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현재까지는 QD보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고 정리를 하고 자 이제 한 종목 남았는데 마저 비교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 상품은 디보입니다. 같은 운용사에서 먼저 출시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QD보 입장에서는 형님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디보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재 메타가 6.5%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애플이 5.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2%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빅테크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배당주들도 약 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QD보는 나스닥에 치우쳐 있는 상품이라고 본다면 디보는 섹터를 골고루 투자하는 S&P 500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디보는 올해 주가가 7%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상품도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인데 연 배당률이 4.6% 정도 되니까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에다가 커버드콜을 살짝 적용해가지고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0.56%로 QD보와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보도 올해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연초 대비 주가가 약 2.8달러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배당금을 약 1달러 정도는 받았으니까 연초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투자 수익률이 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QD보와 비교를 해보면 약 3% 정도는 QD보가 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수익률은 QQQ가 가장 좋았습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금을 합해서 13.9% 상승하고 있었고 QD보가 12.6% 상승하면서 QQQ와 약 1% 차이로 바짝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나스닥에 투자하는 오리지널 상품인 QQQ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커버드콜 상품을 찾는 분들에게 저는 QD보가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와보았는데요. 300만원 정도를 환전하고 디보를 투자하고 있는 키움 계좌에서 매수를 해보았는데 현재 디보와는 투자 금액 차이가 조금 나니까요. 디보는 일단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배당금만 받을 생각이고 앞으로는 QD보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천천히 수량을 한번 늘려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ETF도 조금씩 더 확대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상품들을 발견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남은 한 해 좋은 투자하시고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